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시골 집에도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운 뭐 동창이라든가 또 친척들 만나셔가지고, 역시 뭐 설날이 제일 큰 우리에겐 명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서 어른들에게 세배도 좀 멋있게 하시고, 요새 세배가 사라지면 좋지 않은 거예요. 설날에는 반드시 세배를 꼭 하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고, 우리가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그 역사가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대의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이거는 뭐 정말 그 말씀드렸듯이 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근데 오늘날 이런 비상식적인 세력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세력도 아니고 괜히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뿐인데, 그러한 상식을 정말 회복하려면은 주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전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할 필요가 있다. 고전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이 고전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 후즈닷컴에 감사하는 거는,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후즈닷컴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자 강의도 그 유튜브 멤버십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륭생대업까지 했습니다. 기륭, 이 앞에 기륭이 대업을 생한다. 230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꼭대기에 역과 태극 사이에는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선만 있는데, 그 다음은 전부 이게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태극으로부터 저 대업까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인 진행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되어 있는 하나의 익스텐션, 하나의 거대한 시공의 익스텐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기륭생대업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고로, 법상, 여기 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심볼이잖아요. 심볼. 이런 것들이 심볼인데, 이 헥사그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괴상이라고 그러죠. 이 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천지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천지 코스몰로지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 코스몰로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를 뭐 달이 돌고 뭐 어떤 뭐 하다 그러지만은, 태양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구상의 생물이 살고, 그 여기서 뭐 가스가 분출이 되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여튼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대기권. 그러니까 대기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극이에요, 극. 하늘도 사실은 이게 극이란 말이야. 대기권이 있잖아. 여기서 더 날아가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땅도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고, 이 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도 그렇고, 이 하늘에 만약에 하늘에 대기가 없다면은, 하늘이 진공 상태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태양의 에너지가, 여기 태양이 비친다 그래도
이 태양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여기 지구에서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거는 이 대기권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전부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다가 오염 물질을, 뭐 페트병 같은 것도 거기다 물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1년에 먹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분말로 만들어 먹는 거 정도 처먹는다는 거야. 끔찍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먹는 거는 물이든 모든 게 여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얘기하려면 그 당시에 뭐냐면 최소한 천지라고 하는 이 거대한 틀은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여기에 살게 된, 이 지구 표면에 살게 된 인간이지만 여기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모든 심볼리즘이라는 게 우리가 이 법상, 그 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천지보다 더 큰 건 없다. 이 말은 천지라는 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심볼리즘을 만들어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게. 그래서 변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서 통. 변통이라는 거는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들끼리는 또 통하는 거 아니에요.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하고 통하는 게 없으면 이 강의도 성립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한다. 변통이라는 것의 이제 모델이라는 게 사시처럼 더. 그러니까 이 사시라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은 이 변화가 우리에게 변통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조금만 좀 벌써 날씨가 풀리면 다 옷들을 바꿔 입고 나오고, 또 김장도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 거고, 모든 변통이 사실은 날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 적도 그런 데서 크는 애들이 이 그림 같은 거 보면 좀 더 단조롭다는 거지. 이 한국에서 그런 애들 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이 사시의 변화에 따른, 이거 항상 보니까 눈이 왔다가 또 덥기도 하고, 이런 변화에서 썰매도 탔다가 또 그냥 수영장에도 가고, 이게 이 고조선 문화의 특징이지, 지금. 이 사시라고 하는 게 사실 고조선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완벽하게 뭐 보편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 사시는 있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반대로 있는 거지. 뭐 거기도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사시처럼 인간에게 변통을 가르쳐 주는 게 없다. 이 변통이라는 거를 인간은 사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전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생기는 문제거든. 근데 이 이런 매화 같은 걸 봐도 이렇게 빨간 새순이 나오는 게 벌써 12월 달에면은 봄 새순이 매화 이런 거 있거든. 그 겨울에 영하 20도가 돼도 이놈은 안 죽어요. 그대로 버틴단 말이야. 옛날에는 나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새순이 탁 트는 걸 보고 내 몸도 겨울에는 저렇게 딱딱하게 있다가 봄이 되면은 탁 터지는 것처럼 내 몸도 저렇게 변화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내 몸이 우선적으로 사계절 문화에 그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잘 조절하면서 살아야 편하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거는 사계절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계절이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알고 살아야 돼. 예를 들면 뭐 간대 폐소다 그런 체질이다 그러면은 간은 봄이 아주 간이 세니까. 그러니까는 이 간대 폐소의 그 사람들은 아주 봄이 괴롭죠. 강한 게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가을에는 참 편하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봄, 가을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사시라는 것처럼 변통이 드라마틱하게 표현되는 그 사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변통을 알고 살게 된다는 거지. 막대어 사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이 걸려서 이 저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늘의 상에 걸려 밝은 빛을 발하는 것으로서는 이런데 사실 1월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음양의 다른 심볼이거든요. 우리 동양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밝은 거고 월이라는 건 이제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양이 하늘에 걸려있는 상처럼 괴처럼 이렇게 명백한 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늘에 걸린 상, 이게 1월처럼 명백한 게 없다는 거지. 낮과 밤을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살아야죠. 밤에 너무 과도하게 그 살면 안 되는 거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1월의 문제, 그 다음에 숭고 막대어 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이 높이 올라가려는 하나의 욕망이 있단 말이야. 산을 가더라도 꼭대기로 가려고 그러고, 이 숭고를 향해서 가는 건데, 이 숭고를 향해서 가는 거는 인간에게,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옛날, 요새 가치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노력을 하는 게 부와 귀라고 하는, 이 귀라고 하는 건 포지션의 문제죠. 이 권력의 포지션. 모든 권력은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귀야, 그게. 부귀처럼 인간을 숭고함에 이끄는 것이 없다는 얘기야. 인간의 어떤 향상의 욕구, 이 모든 노력을 해서 향상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부귀 때문에 생겨난다. 정확한 거지, 이거 정확한 거야. 21세기적인 가치관이지. 결국은 부귀를 향해서 인간들은 가게 돼 있는 거죠. 공자는 돈을 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자가. 글쎄, 돈이 벌린다면, 노력을 해서 돈이 벌린다면은 나도 돈을 벌겠다. 근데 나는 아무래도 돈이 안 벌리더라. 돈이 안 벌릴 바에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게 학문이란 말이야. 학문이라는 게 나만 해도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그냥 학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분위기에서 커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지 그 외에는 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의 아주 대기업가 양반들도 나를 보면은 당신이 돈을 버는데 뜻을 뒀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그런 얘기를 몇 번은 들어봤지만은 하여튼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학문을 이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학문하고 살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만큼 살 수 있다는 나는 지금도 항상 그 집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 때 뜨거운 물이 쫙 나오는데 한국에 나오는 이 물이라는 거의 퀄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아주 하이에스트 퀄리티 중에 우리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이 그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면 사막에서 수도가 있어도 하루에 2시간인가 시간제로 물을 줘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이렇게 샤워해보면 이게 그냥 물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그냥 이게 덕지덕지 끼거든. 그러니까
이야, 한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한국처럼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좋은 나라. 그러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이게 헛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집집마다 방마다 이게 뜨거운 물이 또 나오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상상도 못했던 천국이라고 이게. 난 지금도 내가 들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게 이렇게 손도 이렇게 닦고 또 비누도 뭐 세계 고급적인 비누 다 골라 쓸 수 있잖아. 비누 해가지고 손 깨끗이 씻고 난 책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면은 정말 내가 천국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6.25 동란을 다 거치면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게 정말 그 아름다운 결실이다. 근데 이 나라에서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고 이거를 이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이것이 끊임없이 속에서 갱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라는 게 여기서 계속 저기라는 게 뭐냐면은 현대차가 지금 뭐 에쿠스? 제일 좋은 게 뭐야? 제네시스가 나와서 한다는 게 그 제네시스 하나 만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제네시스 브랜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바꾸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끊임없이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생활도 여러분들이 이 건물들이라든가 이게 유지하려면 해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집에 사시고 여기 천지고 변통이 이게 1월이고 이 북이고 이런 얘기가 끊임없는 변화를 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부셔가지고 새로운 뭐를 만든다?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딨냐 이거야.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 정말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고 앉아 상식 이하의 우리가 얼마나 고조선으로부터 상식적인 문명을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그 상식이 얼마나 세계 문명에 항상 최전위를 달렸는가 하는 역사적인 경험을 여기서 다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상식적인 인간인가, 우리의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책이 많이 읽히면서 저는 이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이런 책이 읽혀서 사람들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나와서 데모를 한다는 것도 각성을 위해서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한 각성의 계기로서 우리가 세를 과시하듯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정의로운 세력을 과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주역이라는 걸 통해서 터득해야 할 거는 변화. 변화 자체가 안정이고, 안정은 또 내면의 무수한 변화를 항상 동반한다. 이런 것만 깨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